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9월 드디어 마지막 기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최근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언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그 자리에 대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사야 할 종목이 있어야 우리가 잘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10만 명의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9월에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몇 가지 악재들이 소멸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TJ 잔고 있죠. 유동성 감소를 계속 불러왔었던 TJ 잔고입니다. 저게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현재 9월까지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주제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랬고 이때부터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비교적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감소했죠. 그러면서 정말 작은 말도 안 되는 이슈에도 흔들리는 증시가 되어버렸습니다. TJ 잔고가 차오르는 과정 속에서는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항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증시 기준에서 보셔도 나스닥 지수가 14% 하락했고 과거에도 이제 10% 이상 하락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20%까지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TJ 잔고가 차오를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냐면 미국 재무부 통장 잔고인데요. 미국 재무부 통장 잔고는 뭐가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정책을 내놓으면 정책에 자금을 꺼내다가 쓰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지 정책 나온다라고 하면 복지 자금은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TJ 잔고가 여태까지 채워지기 위해서는 뭐 세금을 걷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채웠었는데 세금은 계속 걷었지만 채권을 발행을 못 했었어요. 그게 밀어오지다가 이렇게 TJ 잔고가 많이 떨어졌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차오르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차올라야 진짜 끝나느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천억 달러까지는 차올라야 끝이 납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5,800억 달러 정도까지 차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억 달러죠. 죄송합니다. 5,500억 달러까지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5,500억 달러가 7천억 달러 대략적으로 1,500억 달러 정도가 더 차 올라야 결국 지금 현재 이 잔고 문제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재무 QRA가 미국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건지 계획을 내세운 건데요. 3분기 말 기준이라면 9월 말 기준이죠. 9월 말 기준 8,500억 달러를 채우는 게 목표고요. 지금 현재는 얼마라고요? 밑에 보이시는 5,552억 달러가 지금 현재 잔고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한 3,000억 달러 정도가 좀 부족하죠. 근데 여기에서 9월 중순에 법인세가 들어옵니다. 법인세가 1,000억에서 1,500억 달러로 보고요. 그럼 이거 좀 넉넉하게 잡아서 1,500억 달러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1,500억 달러 넉넉하게 잡고 제외시키면 최소한 7천억 달러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5,500억 달러 정도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500억 달러는 더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누가 뭐래도 9월 달에 끝나요. 진짜 빠르면 한 9월 중순 정도에 끝나고요. 지금 현재 좀 느려도 결국 9월 달에 다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TJ 잔고가 증시를 끌어내리는 것은 이제 그만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끝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타이밍부터는 조심해 보셔도 조심을 좀 푸시고 좀 의심스러운 증시를 좀 끝내시고 매수를 슬슬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항상 금리 인하와 함께 과거에 2001년도에는 IT 버블이 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결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제로 금리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첫 번째 시작하고 나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고용 지표가 문제가 되면서 한번 경제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제적인 대응한 거예요. 과거에는 좀 천천히 대응했더니 박살 나더라. 돌발 악재가 뜨거나 아니면 천천히 대응했더니 너무 이 경제가 박살나고 너무 큰 위기에 빠지고 이걸 회복시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선제적인 좀 대응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때하고 반응이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위기로 갈지, 진짜 폭락이 나오는 위기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적당한 연착륙이라고 해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 이제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대로 2024년도 8월달 고용위기 가능성에 금리를 선제적인 조치로 인하했고 그 다음부터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이었죠.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또 하려고 했었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되자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늦게 대응하는 식을 파월 의장이 선택을 했고요. 이게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겠죠. 모험을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는 빠른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과거 2024년도 8월 달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고용 지표에서도 문제가 연속으로 3개월 연속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중요하죠. 9월 달에 나오는 8월 지표에서도 이 고용 지표가 심하게 안 좋아지면 정말 그냥 적당히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안 좋아지면 폭락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연방준비위원회의 목표는 뭐냐? 적당한 금리나 정확히는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한 4%대에 있는 금리를 한 3%에서 3.5%대로 금리를 한 1% 정도에서 1.5% 정도 내려가지고 요것만으로도 경제가 좀 회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줬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대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과거에 2024년도 8월 달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좀 늦은 조치가 좀 이루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번 지금 이제 고용 지표 문제가 더 커질지 애매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금리까지 인하를 해도 부족해서 추가 인하가 필요할지 요 두 가지 부분 그 중립금리 정도까지만 내려도 괜찮을지 한 3% 정도까지 아니면 정말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할지 이번에 결론이 나게 된다. 그게 9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금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증시에도 경제에도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고용 지표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이런 지표가 언제 지금 이제 9월 5일 날짜로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장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10월 초에 나오는 10월 한 3일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10월 3일 정도에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일단 9월 5일 정도의 고용지표는 확인해야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9월 달에 어느 정도만 잘 참아주면 위기를 다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중립금리 정도만 내려도 괜찮은 경제가 나오면 정말 증시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립금리까지 인하해도 부족한 상황,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정말 이제 과거와도 같은 계속되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IT 버블,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면 지금 현재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9월 달에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게 구글 직원 수입니다. 구글 직원 수를 보시면 과거 2015년도 이후부터도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을 볼 수 있고요. 평균 한 17% 정도의 매년 고용이 증가해 왔었습니다. 매년 평균을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2023년
2024년에는 더 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보다 비슷하거나 약간은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의 직원 숫자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근데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재밌죠? 원래는 영업이익,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가 그 직원 숫자도 올라가는 게 보통이었어요.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 숫자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은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동일합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고용 없는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부족한 고용은 어디서 좀 만회할 수 있냐면 초기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가 전력망 추가 등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만들어내면서 완만한 고용을 지금 현재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고용은 일부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 문제가 있어도 꽤나 채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용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돈 잘 버는 기업이 고용을 안 한다? 이만큼 경제에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깨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를 언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번에 9월 5일 날 지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9월 달이다. 9월 달의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기가 있으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면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과연 빅테크 고용 줄은 게 과연 AI로 인해서 고용이 줄은 걸 이제 만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다양한 다른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신의 이제 업종에 자신의 이제 주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폭락이 시작되면 정말 큰 폭락이고요. 그리고 뭐 폭락이 나오면 큰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초기 상승을 일부 놓칠 수 있을지라도 차라리 9월 5일 고용지표, 9월 18일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반응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9월 3일 정도까지 고용지표까지 확인하고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고용지표하고 금리 인하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때부터 선제적인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시작하다가 언제부터 10월 3일 고용지표까지 문제가 없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잘하면 중립금리 하면서 이 과거와 2019년도 같이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상승 초기를 일부 놓치더라도 그 뒤에 나온 대세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은 피하고 대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차라리 9월 달엔 최대한 조심하면서 기다려봤다가 공략을 이어가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조금의 기다림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위험 관리를 하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놓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초기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구간에서 날짜를 딱 잡고 9월달, 10월달쯤 넘어가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우리가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의미한 구간에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단한 투자자분들, 난 정말 엄청난 투자를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뭐 올빵 찍고 지금부터 뭐 위험을 다 감수하고 수익을 보는 매매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큰 문제는 물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잘못돼서 크게 물리면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실 손절이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물리지 않는 구간 안에서 거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9월 달은 통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달이에요. 항상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기준에서도 항상 안 좋은 달이고요.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시장이 상승하는 가장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달 11월 달, 12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잘 분할 매수를 했다가 11월 달, 12월 달에 파는 전략을 취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물론 뭐 항상 세상의 인생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가지 않겠지만 항상 유의미한 통계를 보여줬었던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9월 달은 최대한 피하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에 매집해서 11월 달, 12월 달에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요즘에 보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눌림목이나도 대세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문제만 끝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 또한도 그래요. 근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역사적으로 조심해 봐야 될 때예요. 그냥 항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타이밍에 고용 지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심상치 않은 흐름이에요. 차라리 트럼프가 관세 인상이라도 안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괜찮겠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증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즘 정말 쓸데없는 악재에도 괜히 흔들리잖아요. 증시 계속해서 흔들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거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차트상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서 거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현재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수렴 자리가 현재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추세, 하방 추세 자리 나와주면서 요 핵심 자리들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하방 추세선에서 지지선 자리까지 해가지고 현재 보면 거의 이제 변곡점 직전까지 나왔거든요. 이 변곡점 집점에서 뭐 상방이든 약간의 상승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고용지표 이후로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뒤에 나오는 11월 그 9월 중순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 나올 거고 그 뒤에 금리 인하 분위기 나올 거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진정이 되는지 괜찮아지는지를 확인하고 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상방으로 가면 상방을 조금 놓치는 거고요. 하방으로 가면 하방을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꽤나 깊은 하락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 이상의 하락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방으로는 조금 놓치고 하방으로는 꽤나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 타이밍에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항상 이제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런 의견을 나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절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저희 리얼미 저희 이제 특히나 저희 이제 그 주식 전략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꼭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후속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에서 뭐 조금 올라가든 뭐 이대로 뭐 바로 상승 분위기가 나오든 아니면 지금 현재 깊이 눌림목이 나오든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처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혹은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예측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절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에 좀 가깝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리스크는 피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없을 때 상승 추세를 올라타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발끝에서 사서 머리 끝에 파실 생각보다는 항상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파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매매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주식 전략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으니까 저희가 원래 이런 영상은 저는 안 찍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자료집
뭐 이런 자료집이라든가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든가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오늘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심지어 아이디, 개인정보, 회원가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료 회원가입만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니까요. 안전하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셔서 이재진 이라고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아마 푸시 설정이 있을 겁니다. 푸시 바로바로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푸시 설정 클릭하시고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을 보시면 공직을 지금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집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급등 포착 자료는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해외 증시 어떻게 되는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들은 어땠는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싹 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있는 게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이런 뉴스도 정리해드리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무료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삼형엠텍 50% 후속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글도 읽어보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 하트 버튼까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플리케이션까지 맞춰드렸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좋은 이야기도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분들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애정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 드립니다. 항상 구독 버튼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항상 더 열심히 다음 자료 만들어서 더 좋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좋은 추천 종목들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외에도 최근에 설명드렸던 이제 영상 내용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 잘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많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맹신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여러분들께서 귀찮은 일을 대신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